치앙라이에 가는 중입니다. 숙소에 도착하니 해가 벌써 지고 있어요. 치앙라이 오는 과정 썰을 좀 풀자면 오전 11시 버스를 타겠다고 예약도 없이 호기롭게 치앙마이 아케이드 3 버스 정류장에 갔거든요. 오후 2시 버스만 남아있길래 더 빨리 간다는 말에 낚여서 미니밴에 웃돈을 줬습니다. 10명을 모아야 출발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1시까지도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항의 끝에 출발했는데 여기저기 승객을 태우러 다닙니다. 그리고 치앙라이 센터도 아니고 택시로 10분 거리의 버스 정류장에 내려줬어요. 다행히 영국 친구들과 택시 세어를 해서 타운으로 왔거든요. 가뜩이나 4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를 거진 7시간 걸려서 온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미니밴 타지 마세요. 꼭 버스 온라인 예약하고 가세요. 숙소는 예약하지 않고 왔는데 타운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이고 하루 600바트로 총 5박을 묵었습니다. 숙소가 꽤나 마음에 들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특히 너무 지쳐 있었는데 숙소에 와서 일몰을 바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힘든 마음이 싹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치앙라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황금 시계탑 주변에 저녁을 먹으러 어슬렁거립니다. 마침 라이브 밴드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앉아봅니다. 아이리시 바인데요. 서로 마주보는 두 가게가 같은 가게입니다. 꽤나 이른 시간에 라이브를 시작하고 9시에는 음악이 끝납니다. 음식은 다양한데 저는 태국에 왔으니까 창비어와 캐슈넛 닭고기 볶음을 시켰습니다. 치앙라이의 황금 시계탑. 황금 시계탑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 저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시계탑 건너편에 되게 힙한 바가 있어요. 디제잉을 해주거든요. 다음에 한번 가보는 걸로.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그랩바이크를 잡아타고 치앙라이 랜드마크인 화이트 템플에 가봅니다. 시내에서 바이크로 대략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보통 치앙마이에서 투어로 오시는 곳인데 저는 여유롭게 혼자 가봅니다. 사실 바이크에서 내려서 잉? 했습니다. 너무 장난감 같은 거예요. 입장료도 200바트입니다. 너무 비싸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태국의 예술가 찰름차이 코시피팟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예술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지금 보시는 이곳은 지옥에서 천국으로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의 윤회의 다리 아래에는 수많은 손이 뻗어 나와 있는데 이는 욕망과 지옥을 상징합니다. 이 다리를 건널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천국, 즉 본당을 향해 쭉 걸어가는 것이 관례라고 해요. 쭉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관례라고는 하나 투어하는 분들이 분 단위로 오시고 포토스팟이라서 바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아쉽게도 본당 내부는 사진 찍기가 금지되어 있어서 사진을 남길 순 없었는데요. 본당 내부 벽화에는 전통적인 불교 이미지 외에도 피카츄, 쿵푸팬더, 미니언즈, 아이언맨 등 다양한 현대 대중문화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선과 악, 현대사회에 대한 작가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화이트 템플은 엄청 크지는 않아요. 분수와 호수가 어우러져서 작은 정원 같습니다.
여기저기 너무 예쁜 포토스팟이 많았는데 혼자 사진 찍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셀카를 많이 찍었고 많은 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주셨어요. 이것이 혼자 여행의 묘미라고도 할 수 있죠. 제 전용 포토그래퍼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다는 점. 사실 여기저기 보다 보면 이쯤 되면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습니다. 저는 화이트 템플에 3시간가량 머물렀는데요. 보통 투어를 이용하실 경우 1시간이면 다 보고 가시는 것 같아요. 혼자 여행은 천천히 둘러볼 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화이트 템플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더 이상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깥 부분도 인공 폭포와 조경이 참 잘 되어 있어서 더위를 식히는데 참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종이 있어서 한번 쳐봤습니다. 예쁜 척은 죄송합니다. 싱잉볼 소리가 나서 기분이 차분해집니다. 작은 폭포 소리에 어우러져서 마음의 평화를 느껴봅니다. 지옥이 모토여서 그런지 여기저기 기괴한 주저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색 소원판입니다. 30바트의 소원을 적어 매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큰 생명력, 큰 나무를 이룬다는 공동체적인 의미와 불교적 염원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덥고 힘들어서 그랩을 타고 5분 거리의 식당에 왔습니다. 작은 호수가 있어서 자연 친화적입니다. 보통 화이트 템플을 관광하는 날에는 동선상 싱하파크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체력 이슈로 싱하파크는 못 갈 것 같아요. 솜땀과 아이스 아메리카노, 새우볶음을 시켰습니다. 그늘이 잘 조성되어 있고 나름 나무도 많아서 새소리가 들리고 물소리도 들려서 더위를 피하기 참 좋았습니다. 완전 솜땀. 맛있어. 맛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랩바이크를 잡아타고 시내와는 다소 가까운 블루템플로 향합니다. 가는 길목에 라이트필드가 펼쳐져 있어서 초록초록 참 예쁩니다. 블루템플은 춤추는 호랑이 사찰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다녀온 화이트 템플을 지은 예술가의 제자가 설계하였으며 그 화려함과 섬세함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사찰 전체가 짙은 파란색과 금색으로 덮여져 있어서 굉장히 현대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푸른색은 불교에서 지혜와 순수, 그리고 무한한 우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너무 좋죠?
해가 지는 이 시간에 블루템플을 찾아온 제 자신 아주 칭찬합니다. 본당 내부로 들어가면 거대한 흰색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벽면이 화려한 푸른색 벽화와 대비되어서 불상이 더욱 자애롭고 눈부시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묵는 숙소가 다운타운하고 다소 떨어져 있거든요. 때마침 토요 치앙라이 야시장이 제가 묵는 숙소 주변에서 열렸습니다. 완전 럭키비키잖아. 치앙마이 1호 야시장만큼이나 넓고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떡볶이를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사 먹지는 않았지만 재미있어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치앙마이 야시장에서 초밥하고 꼬치를 샀는데 삼겹살 꼬치인데 간 만들어서 진짜 맛있어요. 이런 풍경. 치앙마이 야시장처럼 길거리에서 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참 이색적인 풍경 중에 하나죠. 벌써 치앙라이에서 맞는 두 번째 아침입니다. 아침에 느즈마키 숙소 테라스에서 드립커피를 내려 먹고 점심을 먹으러 나서봅니다. 군데군데 알록달록 꽃이 피어서 참 예쁩니다. 오늘 점심은 숙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2024년 9월에 큰 홍수가 났었는데 가게가 물에 다 잠겼었다고 해요. 그 흔적이 벽면에 남아있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돼지고기 바질덮밥을 시켜 먹었습니다. 양이 무지 많았어요. 바깥에 테라스 다리도 있고 사장님이 키우신 식재료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똠얌 잎을 주셔서 맛을 봤는데 신기하게도 잎사귀에서 똠얌 냄새가 나서 참 재밌었어요. 밥을 잘 먹고 저 빅부다가 보이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작정 구글맵을 열어서 빅부다 주변에 있는 카페를 찍어보고 그랩바이크를 불렀어요. 다행히 뽑기를 잘해가지고 카페에서 빅부다가 잘 보입니다. 저 뽑기 참 잘했죠? 아주 신이 납니다. 인공 폭포도 있고 라이스필드도 보일 수 있는 이곳에서 아이스 모카가 단돈 70바트밖에 안 해요. 치앙라이는 정말 사랑입니다. 카페가 꽤 넓고 층층이 숨은 자리들이 있어서 여기저기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빅부다가 아주 잘 보이는 아지트 자리를 발견해서 혼자 여유 있게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점점 지는 것 같아서 빅부다 사원에 가서 일몰을 보기로 합니다. 그랩바이크를 불러서 기다리는 동안 카페 앞에 치즈냥이와 함께 놉니다. 궁디 팡팡. 바이크로 이동하는 동안 빅부다가 계속 보입니다. 오늘의 테마는 빅부다입니다. 빅부다, 대리석 본당, 구층탑 세 가지의 볼거리가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먼저 구층탑에 들렀습니다. 중국식과 태국 야근식이 혼합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의 탑인데요. 각 층마다 화려한 목조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계단을 오르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도 각 층마다 있는 목조 조각상들, 부처님들한테 소원을 빌면서 올라갔습니다. 빅부다로 향하는 도중에 일몰을 만났습니다. 아쉽게도 멀리 산이 있어서 일몰을 금방 가려버렸습니다.
9층 탑에 오르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이 빅부다라고 불리는 관음 보살상은 내부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살상의 눈 부분이 전망대로 되어 있어서 보살상의 시선에서 치앙라이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5시가 넘어서 입장 자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5시 전에 빅부다에 오르세요. 그래도 빅부다와 여러가지 파고다, 9층 덕탑, 대리석 본당을 배경으로 붉은 빛으로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참 평안하고 웅장해집니다. 대리석 본당을 올라가는 계단 양옆에는 거대한 흰색 용 조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비닐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한 디테일을 보여주고요. 역동적인 곡선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면 벽면과 천장이 온통 하얀색 조각과 금색 장식으로 가득 차 있고요. 스토리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에는 자애로운 미소를 띤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그랩바이크를 기다리는 동안 엄청 귀여운 큰 댕댕이 2마리를 구경했습니다. 나도 댕댕이랑 놀고 싶다. 숙소 앞에서 파는 35바트짜리 어묵고기 국수입니다. 굵은 면이 참 맛있었어요. 그리고 40바트의 망고를 사왔습니다. 방을 안쪽으로 옮겼어요. 테라스에서 밥을 먹어봅니다.